시련을 경험한 사람의 뇌는 실제로 부러진 뼈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말은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 고통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겪는 고통이다. 이별 직후에는 상대를 붙잡고 싶다는 강박과 충동에 시달릴 수 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무작정 연락을 하거나 상대의 SNS를 확인하는 충동에 휘말린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뇌는 관계의 상실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유대가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은 생존에 치명적이라고 뇌가 인식한다. 이는 신경계의 반응으로 인해 더욱 강렬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일단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재회를 원하든 이별 극복을 원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마음의 복이 먼저다. 내 블로그에는 재회 전략에 대한 수백 개의 칼럼이 있으니 여유를 찾은 후 읽어보며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어야 한다.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회복의 시기는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별 직후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넘어 신체와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억지로 극복하려고 한다. 강박 속에서 바쁘게 무언가를 시도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인다.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후의 행동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별은 몸과 마음에 큰 충격을 남긴다. 뇌는 관계의 상실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온몸에 경보 알람을 울린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모된다. 따라서 자신에게 회복 시간을 주지 않으면 완전히 탈진할 수 있다. 탈진 상태는 마음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더 깊은 고통을 초래한다. 극복해야 한다, 빨리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이별 극복을 늦춘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특별히 다독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마음이 가는 대로 그저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도 좋고 누워서 조용히 생각을 비워내는 것도 좋다. 평소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 된다. 울면서 상대를 원망해도 좋다. 무엇을 하든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병동에 입원하여 잠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병동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다. 이 병동은 외부와 차단된 채 내면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머리를 스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휴식이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다.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면 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을 불러올 뿐이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에게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과 복잡한 감정의 혼합물이다. 이 감정은 마치 집을 잃은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 비슷하다. 마음속에서 자신이 돌아갈 곳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이 지배한다. 한 고객은 이별 후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루하루를 무언가로 채우며 바쁘게 지내려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지내는 척 했었다. 남들 앞에서는 웃음을 띠고 SNS에는 잘 지내는 사진을 게시하며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은 듯 행동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힘든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고 우울증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면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무력감에 빠졌다. 그의 일상은 외적으로는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면은 멈춰 있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휴식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비로소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고 평온이 찾아왔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치유의 시작점이 되었다. 회복은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이별 후유증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호 본능에 따라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저 잠시 멈춰 쉬어가자.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은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회복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별 직후는 물에 빠진 상황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숨을 고르며 다시 안도와 평정심을 찾는다. 한 고객은 이별 후 며칠 동안 공허함에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차츰 평온을 되찾았다. 단순히 나누는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만으로도 작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빈틈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별 후의 혼란은 나약함이 아니다. 뇌는 상실을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온몸을 짓누르는 공허함과 무력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첫 이별을 겪은 친구는 그 상실감에 식사를 거르고 며칠 동안 잠들지 못했다. 매일 아침 상대의 마지막 모습과 지난 추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지옥 같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는 날들이 연속되었다. 모든 것이 그저 멈춰버린 듯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들려오는 새소리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눈여겨보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그는 점차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되찾았다. 마음의 상처는 신체적 상처와 비슷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보내는 것이다. 굳이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의 아픔을 그저 받아들이며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별 후유증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감정에 가깝다. 머릿속을 맴도는 그 사람의 목소리, 손길, 추억들이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불 꺼진 방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더듬으며 그 사람을 찾는다.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길을 찾기 시작한다. 어둠 속에 적응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은 그 어둠에 익숙해진다.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더 분명히 보게 된다. 이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이별 직후의 혼란스러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라앉는다. 그 결과 충동적인 행동보다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순간이다. 자신에게 충분한 쉼을 허락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잠에 들어라. 인연이라면 상대와 다시 만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행복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 하지만 터널의 끝에는 항상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이별의 힘든 과정 속에 있던 약 4,000명의 고객들은 모두 그 빛을 다시 찾았다. 당신도 물론 마찬가지다.